폐경이 오면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고 듣는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오히려 70대의 성생활이 20대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적나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메마르지 않는 여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남편에게도 절대 말하지 못했던 그 금단의 비밀을 산부인과 전문의인 제가 아주 솔직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건강하고 당당한 성지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거침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관계라고 부르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마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뇌하수체와 성선이 지휘하는 호르몬의 오케스트라이자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뇌혈관을 타고 흐르는 신경화학적 축제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제게 은밀히 묻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몇 분을 해야 정상인가요? 남편은 3분이면 끝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며 시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이를 뺀 실제 삽입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 바늘이 아닙니다. 짧으면 허무하고 너무 길어지면 여성이 통증을 느끼거나 남성이 지쳐버리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정서적 절정에 도달했느냐가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제 생애 주기별로 우리 몸이 겪는 격동의 변화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의 봄 20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20대는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황금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질 점막은 두껍고 주름이 잘 잡혀 있어 최상의 윤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성지식이나 파트너와의 소통 면에서는 가장 위태롭고 미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 자체에 대한 환상 혹은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파트너가 바뀔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임과 성병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20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생명보험과도 같습니다. 또한 제가 20대에게 강권하는 습관은 생리 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규칙적이던 생리가 갑자기 널뛰기를 하거나 분비물의 색과 냄새가 달라진다면 이는 내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는 적신호입니다. 건강할 때 데이터를 쌓아두어야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을 스케일링 받듯 자연스럽게 여기십시오. 내 자궁과 질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평생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면 여성의 삶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합니다. 결혼과 함께 찾아오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골반 적응과 생식기 구조에 되돌리기 힘든 물리적 타격을 입힙니다. 10달 동안 자궁은 평소의 500배 이상 커지고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며 질 근육과 인대는 극한까지 늘어납니다. 출산 후 자궁은 돌아오지만 한 번 고무줄처럼 늘어난 질 근육이 완벽하게 처녀 시절의 탄력으로 복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30대 여성들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훔치며 털어놓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장님, 관계 도중에 민망한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질방구라 부르는 이 현상은 질 내부 공간이 넓어져 공기 유입이 쉬워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잠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위축은 곧 성욕 저하로 이어지고 남편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 후 분비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성욕을 억제하고 지르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변했다고 서운해하지만 사실 아내의 몸은 호르몬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 관리는 회복과 탄력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방치하면 30대 중반부터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져 방광을 지지하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집에서 하는 케겔 운동도 좋지만 이미 손상이 심하다면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질 점막 깊은 곳에 레이저를 쏘아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시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얼굴 리프팅을 하듯 질 내부를 쫀쫀하게 채워주는 원리입니다. 이는 성감 향상은 물론 초기 요실금 증상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다면 질필러나 축소 수술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30대에 망가진 질 건강을 방치하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겪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관리가 남은 40년의 삶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대와 30대가 겪는 변화가 물리적인 것이라면 40대부터는 호르몬의 요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덮쳐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폐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40대의 성생활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50대 이후 폐경이라는 파도를 넘어서면 정말 여자로서의 삶은 소멸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중년의 위기와 노년의 반전 드라마 같은 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40대의 문턱을 넘어서면 여성의 몸은 마치 태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한 듯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난소는 지난 20, 30년간 쉼없이 배란을 반복하며 서서히 그 기능을 다해가고 호르몬의 수치는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갱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폐경이 오기 전 약 4, 5년 전부터 시작되어 폐경 후 1년까지 지속되는 과도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생리주기의 변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찾아오던 손님이 2달을 건너뛰기도 하고 갑자기 한 달에 2번씩 찾아오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여성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생리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성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질 점막은 얇아지고 분비물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전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충분히 젖어들었던 곳이 40대가 되면 아무리 애무를 해도 사막처럼 메마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편과의 잠자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질됩니다. 윤활액 없이 이루어지는 피스톤 운동은 질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화끈거리는 자결감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관계 후 소변을 볼 때 따가움을 느끼거나 피가 비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40대 여성이 남편이 다가오는 게 무섭다 라고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주지 않으니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성은증 같은 부인과 질환의 유병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궁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인 근종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성교통을 유발하거나 관계 후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배가 묵직하고 아픈데 성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신체적 불편함은 짜증과 우울감으로 이어져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40대는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임신에 대한 공포도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여유는 생겼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적극적인 보조와 소통에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노안이 오면 돋보기를 쓰듯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윤활제를 두는 것은 중년 부부의 필수 에티켓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40대 남성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정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변화를 겪습니다. 서로의 몸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삽입 위주의 성관계에서 벗어나 애무와 스킨십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등 성생활의 패턴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50세 전후가 되면 드디어 폐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폐경은 마지막 생리 후 1년간 생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소는 더 이상 난자를 배출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중단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을 넘어 여성의 몸을 보호하던 강력한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콜라겐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돕는 등 전신에 걸쳐 엄청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성적 문제는 위축성 지렴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 질 점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 위축됩니다. 질 내부는 산성을 유지하지 못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평소에도 건조함과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성교통은 성욕을 감퇴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며 이는 결국 섹스리스 부부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부부관계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여자로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월경과 임신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 제2의 성적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의학적인 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약을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더라 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제한적인 연구 결과가 와전된 부분이 큽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폐경 초기, 즉 50대 초반에 시작하는 호르몬 요법은 득이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호르몬 보충은 안면 홍조와 식은땀 같은 급성기 증상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질 점막의 두께와 탄력을 유지시켜 성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과 대장암 위험 감소 등 부수적인 건강 이점도 매우 큽니다. 물론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신 호르몬 요법이 부담스럽다면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요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 정제나 크림 형태의 에스트로겐을 질 내부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신 흡수량이 미미하여 유방암 위험을 거의 높이지 않으면서도 질 건조증과 위축성 지렴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매일 비싼 로션을 바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곳이 말라비틀어지는 고통은 왜 참고만 계십니까? 질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얼굴 관리만큼이나 중요하고 당연한 자기 관리입니다. 5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뇌를 자극하여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 요법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질 위축이 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쓰는 기관은 퇴화가 느리고 쓰지 않는 기관은 더 빨리 녹슨다는 용불용설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60대, 70대까지 이어지는 황혼의 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시기에는 삽입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노령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통념 속에 가려져 있던 노년의 성, 그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그리고 그 시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남성 파트너의 문제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60대와 70대를 성적 은퇴기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가장 슬픈 편견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직장에서 은퇴한 이 시기야말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신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70대의 나이에도 주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젊은이들 못지않은 애정을 과시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성싱을 좁은 의미의 삽입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성은 질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때 젊은 시절의 수행 능력에 집착하면 성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으로 중심을 옮기면 새로운 차원의 쾌락이 열립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며 꼭 안고 자는 것, 함께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주는 것,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기에는 훌륭한 성행위가 됩니다. 피부 접촉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우울감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남편의 건강 문제입니다. 여성에게 폐경이 있다면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은 남성의 발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여성분이 남편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 한다며 서운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성 스스로 자신의 무력해진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아내의 핀잔이나 짜증은 남편을 영구적인 심리적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은 비수처럼 꽂힙니다. 대신 우리 나이엔 다 그런 거래 같이 병원 한번 가볼까? 라고 손을 내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발기부전 치료제나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 등 남성을 도와줄 수 있는 무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뇨기과 방문을 부끄러워하는 남편을 설득해 함께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내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년기 성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성병 문제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콘돔 사용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성병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성은 수행이 아니라 위로와 확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내 편임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몸짓인 것입니다. 쭈글쭈글해진 손을 잡고 잠드는 밤이 얼마나 평온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20대의 풋풋함부터 70대의 원숙함까지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성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쇠락해 가지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질이 건조하면 윤활제를 쓰고 호르몬이 부족하면 채워 넣고 근육이 약해지면 레이저로 조여주면 됩니다. 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고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에게 혹은 의사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만 건강한 성생활이 주는 활력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매 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고 당당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어디서도 듣기 힘든 솔직한 성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